안녕하세요. GSM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유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2002년에 이화여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경찰병원에서 인턴 수련하고 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습니다. 의정부에서 한 10년간 입원병실을 보는 병원에서 좀 근무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 2월부터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했어요. 저희 병원은 어디에 있냐면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7번지 국대 입구역 KFC 건물 보이는데요. 그 4층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 4호선 숙대 입구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일상생활을 처리하는데 내가 전만큼 잘 해낼 수가 없는 정신상태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일단 오셔서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마음건강검진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약을 먹을 정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문제인지 점검받기 위해서요. 각 지역 지자체 보건소 통해서 서울시 마음검진을 신청해서 해당 지정 의료기관에 오셔도 되는데요. 저희도 서울시 마음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 병원으로 직접 연락해서 서울시 마음검진 신청하시겠다 하면은 그 검진 차원의 정신건강검진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증상이 명확해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면은 굳이 뭐 검진 안 하고 치료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떠오른다면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단순한 생각은 누구나 다 자살세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심근경색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심근경색이 온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지 못하죠. 그것처럼 자살 사고가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겪을 수 있다고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거는 그 나라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저희 GSM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정신과 의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의원과 다른 의원의 차이점은 초진 진료를 당일로 안 오시고 미리 예약을 해서 오시면은 차분하게 앉아서 자가검진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거 결과를 가지고 30분 이상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초기 평가를 해드린다는 점이 아마 다른 병원과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에 대한 설명을 저는 자세히 드리는 편이에요. 다른 병원 다니시던 분들 중에는 내가 먹고 있는 약 이름조차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사실 내가 먹는 약인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에 대해서 항상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부작용이나 약의 용량까지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또 정신건강의학과는 응급실하고 똑같이 원내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도 원내조제를 하고 있어요. 진료 보조 프로그램으로 브레인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브레인맵의 장점이 약국처럼 약에 대한 설명서를 되게 자세하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약 설명서를 초진님 경우에는 출력해서 드리고 있고요. 재진님 경우에는 원하시면 드려요.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내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시냐면요. 성인 ADHD 문제로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ADHD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약해서 진료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ADHD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동안 고통받던 문제들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ADHD 증상이었다는 거를 알고 오히려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 증상이라면은 나아질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불면을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뇌에 기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뇌손상이나 뇌종양 같은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20, 30대의 불면은 다른 정서적인 문제에 2차적으로 동반된 증상입니다. 사연들을 듣다 보면은 정말 요즘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이렇게 문득 깨닫고 나서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이런 불면 문제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GSM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평일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거든요. 그 평일 9시에서 7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병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272-8275예요. 그리고 전화하기가 좀 여의치 않다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신저가 편하시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GSM 정신건강의학과로 초진 문의를 하셔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평일 초진 진료는 예약제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선착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날이나 당일에 토요일 초진 진료는 전날이나 당일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진료 접수할 때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실물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어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러면 내가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까? 조금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가설문 도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아마 잘 나올 텐데요. 우울척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대문자, PHQ, 그리고 9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얼마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곤란을 겪으셨습니까? 1번에서 9번까지 문항에 나올 거고요. 2주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간적으로 이 증상을 느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데요. 없음, 2에서 6일, 7에서 12일, 그리고 거의 매일. 4단계로 한번 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2번,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3번,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4번,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5번,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6번,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7번,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8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을 할 수 없었다. 9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이 PHQ-9 이 척도는요, 우울증 진단 기준 그 자체를 가지고 만든 척도예요. 우울증 진단 기준은요, 지난 2주간 1번, 우울했다. 그리고 2번, 흥미가 없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이 2개 중에 하나를 꼭 포함해서 총 5개 이상이 거의 매일에 해당할 때 우울증 진단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고요. 이게 애매하게 7에서 12일 거의 매일 좀 헛갈릴 수 있잖아요. 저는 7에서 12일 이상 여기부터 체크됐을 때 저는 증상 있는 걸로 간주를 해요. 점수로 치면은 9점부터 증상 있는 걸로 우울증 상태로 저희가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전 진단적으로는 11점 이상일 때 진단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이 지금 불러드린 이 PHQ-9에 9점 이상 체크됐을 때는 병원 한 번 꼭 들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이 또 서울역하고 용산역 사이에 있다 보니까 간혹 이제 대전이나 세종 아니면은 더 멀리는 강원도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먼 거리에서 좀 간혹 이제 검사나 상담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게 매주 오시면서 경과관찰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평가나 이런 진단이 이게 쉽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게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라서요. 가능하면 매주 오실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지역에서 내원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이게 항상 보면은 증상이 생긴 거는 벌써 한 4, 5개월, 1년 반 전 오래됐는데 그냥 시간 좀 지나면서도 잊고 지내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지내다가 나중에 진짜 힘들어졌을 때 병원을 예약하려고 딱 보면은 이게 저희가 진료 때 시간을 30분 이상 좀 어느 정도 할애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초진 진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한 달 뒤에 예약 잡히고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땐 이미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다른 또 병원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좀 증상이 생겨서 최소한 2주 지난다, 한 달 가까이 됐다, 더 망설이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전화해서 예약하셔도 한참 뒤에 잡히니까요. 조금 의심스러울 때 일단 전화해서 예약하신 다음에 한번 곰곰이 증상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만 19세 이상 성인 진료를 하고 있어서요. 안타깝지만 제가 소아청소년 그 전문 분과를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만 19세 이상 성인분들은 언제든지 어려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